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선생님입니다. 네, 수학2 9차시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정적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정적분의 활용 측면에서 넓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나요? 네, 수능 특강 준비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7쪽의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3차함수 fx에 대하여 이제 y는 fx가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f'x는 그림과 같다. 2차함수 그림이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일 때 f1의 값을 구하라. 이 부분의 넓이를 4로 줬네요. 우리가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선생님이 개념 이미지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0에서 2까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소리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정적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이 y는 f'x의 식을 바로 설정할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은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지만 근이 x와 x-2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x의 x-2 dx를 한 것에 이제 사실상 이 내부의 절대값을 씌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넓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x축 대칭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양수로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나 같은 거죠, 사실.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주면요. 이 0과 2 사이에서는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정적분을 계산한 적 있죠. 이 원래 f'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어서 빠져나오고 상수 a까지 빼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수 계산입니다. 마이너스 a에 자, 안에 한번 계산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죠. 자, 그러면은 3분의 1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a에 3분의 8 빼기 4겠네요. 자, 3분의 12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2 곱해주면 3분의 4a 여기서 우리는 a가 얼마가 된다는 거?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f'x를 구했고 f'x는 a가 3이니까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결국 fx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분으로 바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플러스 c인데 원점을 지난다는 문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c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알려주고 가겠습니다. 활용도가 제일 높은 넓이 공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우리가 이차함수 정도의 적분은 사실 쉽게 계산할 수 있긴 한데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사실 항상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워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다고 치죠.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6분의 거두절미하고 이 넓이 공식의 결과는 6분의 절대값 a에 여기 베타 알파가 근이에요.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증명은 선생님이 간단히 적어봤는데 여러분이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하려면 일단 다음과 같은 식을 정적분하면 되겠고요.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인수분해가 되죠. 알파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a의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a는 밖으로 빼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정적분을 했는데요. 정적분하면 3분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네, 잘못 적었네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요, 이제 쌤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 x 세제곱에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바로 계산한 결과, 자, 이 x 제곱에 베타 넣고 알파 넣고 바로 계산한 결과, 이런 식으로 적어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 인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분의 1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1도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6분의 1로 빼주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묶어내고, 자, 계산을 해주면요, 인수분해된 결과예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정리를 한다면, 네, 이 안에 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음수인 부분이라서 이제 마이너스 6분의 a, 그러니까 음수의 부호로서 이제 값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a가 양수면 음수가 되겠고 a가 음수면 양수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절대값 a로서 넓이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x축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한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경우 그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콤마 뭐 적당히 이걸 뭐 y는 뭐 gx를 할까요? 네, gx gx. 자, 그리고 이 y는 fx를 이차함수를 하죠. 그러면 이 점을 각각 x좌표를 알파 콤마 f 알파 또는 알파 콤마 g 알파 베타 콤마 f 베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바로 쓸 수 있어요. 6분의, 자, 최고차의 개수는 알아야 돼요. fx 이런 경우는 이제 gx 빼기 fx 또는 fx 빼기 gx를 정적분하는 상황이 될 건데요. 여기에 최고차가 어차피 a의 최고차가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가 a라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은 이제 똑같이 풀어서 전개를 하면 되겠고요. 네, fx 빼기 gx 자체가 위에와 같이 이제 알파 베타와 x축 간의 관계로서 새롭게 함수로서 정의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식을 일단 외워줘야겠습니다. 외워주면 한번 풀어보면요, 이 계산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 4라는 값이 결과적으로 3분의 4a가 됐잖아요. 그런데 6분의 절대값 a에 2 빼기 0의 세제곱 계산해주면 3분의 4a 절대값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호를 포함해서 절대값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또 a가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걸 알 수 있으니까 3분의 4a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계산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겠더라. 불필요한 정적분의 계산 과정. 일단 이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 한번 보죠.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정리를 해 줄게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곡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얀 거를 y는 fx, 자, 노란 거를 y는 gx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둘러싸인 부분에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적분을 사용할 거고요. 편의상 x축을 사용하겠습니다. x축을 뭐 사실 어디 있든 간에 큰 상관없어요. 이때 계산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보라색 부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 할 수 있는 구간을 생각할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죠, 이 보라색 부분의 정적분의 넓이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연두색 부분에서 이 하얀색 부분을 빼버리면 보라색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저 연두색 부분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는 거죠. 저 하얀색 부분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식을 정리를 한다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빼기 gx의 dx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다음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축의 위치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fx 빼기 gx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함수값의 차이로 볼 수 있겠고, 이런 경우는 뭐 결국 3차에서 뭐 2차를 빼는 형태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는 뭐 3개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진다면 어쨌든 간에 여기 A와 B는 교점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의 넓이가 사실 동등하게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가 될 겁니다. 얘는 Y는 네, 적당히 fx 빼기 gx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측정하는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함수값은 결국 이 함수값으로 대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fx 빼기 gx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값이 이 fx 빼기 gx의 함수값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적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축의 위치는 크게 상관없이 이 길이에 우리가 좀 더 비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적분하는 것이 이것들을 적분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 그걸 이해한다면 사실 이 x축의 위치는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 중에 fx가 위에 있냐 gx가 위에 있냐, 그거는 중요해요. fx가 더 위에 있으면 fx 빼기 gx, gx가 더 위에 있다면 gx 빼기 fx,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겠고, 그리고 구해줘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곡선 사이 넓이를 뭐 실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정적분을 잘 알고 있다면 잘 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림같이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때 이 L과 이 참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리고 y축까지 섞어줬네요. 그러면 일단 이 접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은 2x-3이잖아요. 그래서 이 L을 세팅할 수 있는데, L은 y는 이 접점을 t, ft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이렇게 잡아주면요. 자, L을 세팅할게요. 옆에 적어줄게요. L은 이제 y는 기울기는 2t-3이겠고 x t,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를 지나는 직선. 네, 접선 세팅 되죠. 그리고 얘가 0,0을 지난다. 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0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에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 3t 없어지고요.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2t 세제곱 아니죠? 2t 제곱입니다. 2t 제곱. 자, 마이너스 2t 제곱에 플러스 t 제곱 계산되네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t의 좌표는 양수이기 때문에 t는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 L은 y는 x 마이너스 2에 바로 계산할게요. 저 t에 1을 넣어서 t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t 플러스 4. 네, 계산해주면 y는 x네요. 네, 근데 당연히 원점 지나니까 y는 x죠. 네. 자, 그럼 y는 x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요, 인테그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빼기 x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측정하는 것은 이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 y값에서 이 y값을 뺀 것이니까요. dx고요. 적분 구간은 어디겠어요?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이 t까지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의 값은 2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적분 구간은 0에서 2까지.
자, 계산해주면요.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결국 x-2의 제곱의 꼴이래요. 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니까 3분의 1의 x-2의 세제곱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계산해주면요. 2 넣고 0 넣어서 빼주면 0 빼기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네,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한번 연습을 유제를 통해서 해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100쪽에서 10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경우인데요. 간단히 이제 개념을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곡선 한 개, 뭐 두 곡선이지만 뭐 직선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그 다음에 곡선 한 개 잡아줄게요. 곡선 한 개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잡아줄까요?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얘가 y는 gx, 자 얘가 y는 fx를 하죠.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두 군데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S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S2, S1과 S2가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경우 무슨 얘기, 어떤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앞에서 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곡선이 더 위에 있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 감마를 이제 그때 x 값이라고 할게요. x는 알파, 여기 x는 베타. 자, 여기를 x는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일단 S1을 구해보면 어떤 형태냐면, S1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하얀 게 더 위에 있죠. fx가 fx 빼기 gx dx를 하는 상황이죠. S2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인테그랄 베타에서 감마까지, 예, 이번에는 gx 노란 게 더 위에 있죠. gx 빼기 fx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가 같다는 조건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빼기 gx dx가 근데 여러분 는 인테그랄, 여기서 식을 한번 보면 얘와 얘의 차이는 이제 마이너스를 빼내면 안의 식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예, 안의 식을 통일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빼기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좌변에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빼기 gx, 네, 조금 지루할지라도 한번 하나하나 계산해보죠. 네, 차근차근히. 이게 0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보이나요? 네, 이거 적분 범위 안에 있는 게 같고, 적분 범위 알파에서 베타까지, 베타에서 감마까지니까 적분 범위를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빼기 gx가 dx가 되는 거고요. 결국 그 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알파에서 감마까지 fx 빼기 gx dx는 0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뭐가 fx를 먼저 쓰든 gx를 먼저 쓰든 상관없습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gx 빼기 fx dx를 해도 당연히 0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식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을 바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출제 의도로서 많이 나오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네, 여러분이 머리가 피로해져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좀 에너지가 달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내면화 해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 그러면 예제 3번 한번 풀어보죠.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더라. 상수 A 값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교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교점을 파악하고 넓이가 같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다음 조건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교점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2ax가 같다. 9 마이너스 a의 x가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교점 x는 0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x가 0이 아니면 약분 가능합니다. 자, 약분했고요. 이제 넘겨서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3에 a 마이너스 3 이게 보이면 좋죠. 3a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줄까요? 네, 둘 다 붙여주면 되겠죠. 둘 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 남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가능한 x 값은 여기서도 x는 3 또는 a-3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능한 x 값이 0, 3, a-3입니다. 뭐 a의 부호가 중요한데 여기서 a의 부호를 줬어요. a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a-3은 네, 여기 똑같이 30 빼주면 a-3 얘는 0보다 크고요. 3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변을 똑같이 30 빼주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 일단 직선과 3참수가 만나는 뭐 형태고 뭐 이 정도로 만나겠죠.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수는 아는 거예요. 여기가 x는 0, 여기가 x는 a-3, 여기가 x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알고 있죠. 0부터 3까지 fx 빼기 gx에 해당하는 거죠. 자, 뭐 빼줄게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ax 제곱에 저거 넘어가서 빼주면요. 네, 3a 빼기 9의 x dx가 되겠습니다. 높아심이 하는 말이지만 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식 전체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빼서 계산해 주면 네,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지루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계산은 네, 공간을 좀 만들어서 계산해 줄게요.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얘가 0인 걸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4분의 1의 x 4제곱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바로 빠르게 계산할게요. 3a 빼기 9에 곱하기 2분의 1의 x 제곱 a 0부터 3까지. 자, 계산이 좀 힘들긴 하네요. 4분의 81 빼기 3을 넣어주면 약분되네요. 27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9a 그리고 여기 넣어주면 플러스 2분의 9에 3까지 바로 빼서 계산할게요. 27에 a-3이다. 0은 넣으면 싸그리 없어지겠죠. 이 값이 0이다. 이게 전체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9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0은 4분의 9 빼기 a 플러스 2분의 3 a-3이다. 4 곱해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9 마이너스 4a 플러스 6a 4 곱해주면 6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 이게 0이고요. 계산이 참 네, 2a 그리고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죠. 이게 0이고요. a가 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상수 a 값이네요. a 값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분은 이게 계산도 사실 좀 일이긴 해요. 네, 어쨌든 간에 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과 넓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은 경우는 다음 같은 식을 기억하라. 네. 자, 다음으로 이제 100쪽, 10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역함수와 이제 넓이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fx의 역함수 존재 조건 알죠? 네, 1대1 대응, 즉 보통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의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란 거를 이제 fx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를 y는 f'x를 이제 보라색으로 쌤이 그려봤습니다. 네, 손으로 그린 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봤을 때 이 역함수와 그냥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보통의 경우에는 이 fx나 f 인버스 x 둘 중에 하나는 구하기 쉬운 걸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뭐 루트가 포함된 함수면 f 인버스 x는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루트를 적분하는 것보다는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뭐 루트를 적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하기 쉬운 반쪽을 먼저 구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하늘색 반 쪽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우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이 하늘색은 인테그랄, 이 교점을 구하면 좋겠는데요. 교점 x좌표 여기를 a, 여기를 b를 하겠습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적분할 때, 자, 이 경우는 y는 x라는 이 히든 라인을 이용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fx와 f 인버스 x는 y는 x의 서로 대칭관계죠. 네, 이 y는 x의 대칭관계를 이용을 한다면 저 하늘색 부분은 x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대칭관계에서 저 하늘색 부분은 2분의 1 s라는 거죠. 그럼 결국 s는 네,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2의 x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두색 부분을 구해서 2배를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2분의 s는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f 인버스 x가 구하기 쉬우면, f 인버스 x가 계산이 쉬우면 여기에다가 빼기 x dx를 해주고 a에서 b까지 계산해줘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s를 2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인버스 x 빼기 x dx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fx나 f 인버스 x가 이제 그림을 그려봐서 꼭 확인이 돼야 돼요. 어느 것이 더 위쪽에 있는지. 그래야지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굳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이제 s를 다음같이 이제 종합해서 쓰는 거죠. s는 2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뭐 x 마이너스 fx의 dx.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이제 양수만 나오게 되니까 수월하게 계산되고, 정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a에서 b까지 f 인버스 x 빼기 x의 dx. 역시 이것도 이제 x 빼기 f 인버스 x 해서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림은 그려야 된다. 이제 그림은 꼭 그리자. 자, 그래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를 할 수도 있겠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늘색 부분을 구하면서 우회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하기는 쉽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자,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 이제 Y는 X 그래프가 얘가 되니까 A, A, B, B를 지나서 적분 구간은 A에서 B까지입니다. 그럼 저 하늘색 부분의 넓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 하늘색 부분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뭐랑 같아요? 얘랑 같죠? 뭐에 의해서?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저 S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다. 어떤 방법? 이 정사각형에서 요 사각형 빼주고 정사각형 하늘색 부분 2번 빼주면 S를 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S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B제곱에서 빼기 A제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부분을 계산하는 거는 이게 2개인데요. 계산은 편한 걸로 해주면 돼요. A에서 B까지 이런 경우는 fx의 dx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중간에 이 s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대칭성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같은 넓이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S의 넓이를 일단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유제 5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됐습니다. 그때 이차함수의 일부분이죠. 이차함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x가 x-1의 제곱, 바로 눈에 보이나요? x-1의 제곱 플러스 1로 이제 고치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반 지워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꼭지점부터 시작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 여기는 1,1이 되겠죠. y는 fx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있겠는데 역함수를 gx를 하자. gx와 fx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제 1,1은 그걸 알아야 돼요. x과 y 값이 같구나. 그럼 y는 x 위에 있구나. 얘를 y는 x로 하겠습니다. x축은 적당히 그려놨으니까 y축만 맞춰줄게요. 별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y는 x가 이렇게 되니까 f의 역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죠. y는 gx. 그럼 둘러싸인 부분 넓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반만 구하면 좋겠고 gx 계산보다는 fx가 2차니까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반만 먼저 계산해서 2배를 해주자. 결국 둘러싸인 부분은 2배의 인테그랄이 y는 x가 더 위에 있으니까 x 빼기 fx의 dx 계산해주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적분 구간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일단 1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알겠죠. 왜냐면 1,1을 지나니까. 그러면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는 gx랑 교점을 구하는 것보다는 y는 x와 fx 교점을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fx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요. 이게 x가 될 때 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고요. x는 1또는 2가 되겠습니다. x가 1또는 2기 때문에 여기가 2,2가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구하는 1부터 2까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배의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 빼기 fx 계산해 줄게요. x 빼기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2배의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사실 이것도 이제 근을 생각하면 근이 1과 2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적분을 해도 되겠지만 선생님 아까 공식으로 가르쳐줬던 거 있죠. 이거 인수분해 되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결국 1에서 2까지 적분하는 상황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절대값 a에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이 해당 부분의 넓이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요. 이것은 1이 될 거고 6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3분의 1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s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자, 이제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속도와 거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미분으로서 이제 속도, 거리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본 적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적분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위치를 우리가 미분을 함으로써 위치의 변화량이 무엇이었냐? 속도였다. 그러면 속도를 미분을 하면서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였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의 역관계를 적분이라 생각한다면 속도를 적분한다면 위치가 되고 이제 가속도를 적분한다면 속도가 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제 역관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있죠. 당연히 전제 조건은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점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제가 이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초일 때 T의 위치가 있을 거고 맞죠? 1초일 때 T의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에서는 그냥 X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XT로 해서 XT를 T에서 P의 위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사실은 이제 이 P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속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VT라고 하면 X'T는 VT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V를 통해서 어떻게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적분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XT는 적당한 VT의 부정적분의 형태일 것이다. X'T, 즉 VT의 값이 잘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XT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일단 부정적분의 형태를 생각하면 이런 값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적당히 부정적분의 값은 여러 개 있는데 XT를 딱 설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xt가 어느 초에서 어디를 지난다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정해줄 수 있어요. x가 a에서 이제 위치의 변화를 따질 때는 이제 또 속도가 주어지면 이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위치 변화 같은 것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a에서 뭐 어떤 t까지 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a에서의 위치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x의 a 값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등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t까지 vt dt를 한 경우에 여기서 xt를 알고 싶은 건데 t에 a를 넣었을 때 등식이 만족하려면 여기에다가 x의 a로서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에 a를 넣으면 좌변은 xa가 되죠. 우변은 여기에 넣어가면 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춰줄 수 있는 적당한 상수 c가 필요한데 그 상수가 xa면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 시작을 a로 잡아주는 거지 0초일 때 시작한다면 xt는 뭐 x 0초일 때 위치 넣어주고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vt dt로 해주면 이것은 이제 t에서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작은 항상 뭐 0초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a초로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책에서 xt를 다음같이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t가 a에서 b까지 이제 p의 위치 변화량을 생각하고 싶으면 네, 이렇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위치 변화량은 뭐예요? b에서의 위치에다가 a에서 위치를 빼준 거죠. 얘가 되겠고 결과 인테그랄 a에서 위의 식에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을 거예요. t에 b를 넣어주면 xb는 xa 플러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가 되죠. 그러면 이 xa를 이제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다음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짜 맞춰질 수 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B에서의 위치는 A에서의 위치에서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T가 A에서 T가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다음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제 T축을 잡아주고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적당히 3초부터 10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Y는 VT 그래프에 따르면 이제 3초의 위치가 있겠죠. 여기를 X3이라 하겠습니다. 3초부터는 여기가 5초라고 하겠습니다. 5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음의 방향 이동해서 5초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X5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5초부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5초부터 양의 방향 언제까지? 10초까지 움직인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X10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동한 거리를 더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정적분을 해서는 그냥 위치 변화량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3초에서 10초까지 이동한 X10에서 X3의 길이를 뺀 그러니까 이 거리를 잰 이 거리가 이제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동 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다 더해주는 방법이 어떻게 다 더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방향이 없어지니까 계산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VT dt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양수로 계산을 한다면 이동한 거리가 우리가 변화량이 음수가 나오던 게 양수로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변화량 있잖아요. 3초에서 5초까지 이동한 변화량이 길이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x3에서 x5만큼 측정이 되지 않았겠지만 x5 빼기 x3이겠죠. 절대값 씌우면서 x3 빼기 x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하는 측정, 그리고 그 뒤로부터 5초부터 10초까지 이동은 vt dt는 그냥 원래 양수였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음수인 부분을 없애주는 게 이제 위치 변화량에서 그 순수하게 이동한 거리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볼 건데요.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103쪽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가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줬습니다. T에서 PQ가 모두 원점인데 T가 0에서 T가 A에서 두 점 PQ가 만날 때 A의 값은 만난다 라는 얘기는 위치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A에서 T가 A에서 위치가 같다, 이것을 비교해서 같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간단히 써볼 수 있겠습니다. A에서의 위치고 0부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P를 이용해서 P의 위치를 XP라고 하겠습니다. XPT는 굳이 따지자면 이제 0에서의 원점에서 위치에 우리가 적은 식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적분 변수는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x 상관없어요. x로 적든 y로 적든 상관없는데 x로 적을게요. 4분의 1에 dx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x제곱은 0이고요. x제곱 플러스 4분의 1x를 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t제곱 플러스 4분의 1t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xp의 a를 구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4분의 1a가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vq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네, xqa를 구할 수 있다. xqa는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0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xq의 0에서의 위치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근데 a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a까지 위치니까 0부터 a까지 위치 변화량 vq는 뭐예요? 9t제곱의 dt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 더하기 3t의 세제곱인가요? 0부터 a까지 3a 세제곱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3a 세제곱이 뭐랑 같다? a제곱 플러스 4분의 1 a와 같다. 여기서 이제 a를 약분할 수 있겠는데 a가 0은 당연히 아닙니다. 둘 다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0초는 아니게 될 거고 3a 제곱은 a 플러스 4분의 1이다. 계산을 해주면 1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네요. 3, 4 마이너스를 이제 마이너스를 어디 붙여주면 되겠어요? 3, 4 안 되겠네. 2, 6 해야겠네요. 2, 6에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러면 a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a 값이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2분의 1,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때까지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쭉 봤는데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문제를 풀어봐야지 오늘 배웠던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 활용에 대한 이제 밑에 유제들은 하나도 안 풀었습니다. 유제 플러스 이제 연습 문제 레벨 1부터 레벨 3가 있는데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요. 꼭 답지를 참고하시고 다음 수업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